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기계연력학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연력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계연력학은 보통 우리가 3대 역학이라고 하면은 재료역학과 유체역학과 연력학을 다루는데, 이 연력학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기계연력학은 이 연력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헷갈리셔서 이 연력학 전체를 학습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 큐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연력학에서 이해하려는 포인트와 이 연력학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연력학을 공부하셨던 부분들도 이 기계 연력학 중심으로 그 어떤 포인트를 맞춰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력학이라는 과목은 특히 공중행동 기계기사에서는 실기 과목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필기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필기에 출제되는 기계연력학을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론을 빠르게 이론을 쉽고 빠르게 정리를 한 이후에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그 기계연력학 필기시험 고득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드릴 것은 이 기출 문제를 반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계연력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이 그 큐넷에서 제가 오늘 다운받은 그 기계연력학의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 맞춰서 연력학 기본사항, 순수물질, 일가열, 연력학 법칙, 각종 사이클, 연력학의 응용,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용어와 단위계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 표를 띄워두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를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력학 시스템과 검사 최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단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판서를 좀 해보면 연구 대상이 되는 영역 혹은 범위, 공간 등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개방계와 밀폐계와 고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개방계의 경우는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나갈 수 있으며 그 열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밀폐계의 경우는 물질은 출입할 수가 없고 대신 일과 열은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립계의 경우는 일과 열 모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통 연력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개방계 아니면 밀폐계가 되겠습니다. 이 고립계에는 어떤 그 일과 열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개방계와 밀폐계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간단히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다루는 냉동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 그림이 좀 생소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쪽이 압축기이고 이쪽이 용접기이고 이쪽이 팽창 밸브이고 이쪽이 증발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 전체를 보면은 이쪽에서 냉매가 순환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질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밀폐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압축기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넣으면은 이 응축기에서 열이 나오고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체로서 에너지의 출입은 있지만 물질 출입은 없기 때문에 밀폐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압축기만을 다루게 된다면은 이 압축기의 경우에는 압축기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증기 가스 냉매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스 냉매가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전기적 에너지가 들어오고 압축기 증기를 압축함으로써 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압축기 자체만으로 보면은 개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현상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시스템으로 보느냐, 어떠한 것을 연구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범주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밀폐계가 될 수도 있고 개방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방계는 물질의 출입이 있고 에너지 출입이 있는 것을 말하고 밀폐계는 에너지 출입은 있지만 물질의 출입이 없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상태량입니다. 물질의 상태량은 용량적 상태량과 강도성 상태량이 있습니다. 용량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태량이 질량의 증감에 비례한다는 뜻이 되고 강도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강성적 상태량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질량에 비례하지 않는 상태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용량적 상태량에는 최적과 질량, 엔탈피,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가 있고 강도성 상태량에는 온습도, 압력, 밀도, 비체적 비중량, 비열, 비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이 비가 들어가 있는 시리즈들과 온도, 습도, 압력, 그리고 밀도, 그리고 용량적 상태량의 경우는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눈에 익히고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과정과 사이클입니다. 과정은 패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프로세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태 1번과 상태 2번에 이르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때 상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이 과정이 2번에서 다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1번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다시 1번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의 모음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적 상태 변화의 반복, 순환, 되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과정이 손실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가역 과정이 되고 손실을 수반하고 있다고 하면은 비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가역 과정이 실제의 과정이 되고 그리고 가역 과정은 이상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장인 1, 2, 3번에 대해서 모두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용어와 단위계의 질량, 길이, 시간 및 힘의 단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계를 보겠습니다. 단위계는 SI 단위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 단위계는 7개의 주 단위계와 2개의 보조 단위계가 있습니다. 이제 보조 단위계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7개의 주 단위계가 있습니다. 7개의 주 단위계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켈빈, 암페어, 칸델라, 몰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개 단위계인데 우리가 기계연력학에서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미터, 킬로그램, 세크 그리고 켈빈 이겠습니다. 이 암페어와 칸델라와 몰은 이 기계연력학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단위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MKS 카드몰.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MKS 카드몰.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뭐 편하신 방법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 단위계는 라디안과 그 스테라디안이 있는데, 이게 라디안은 평면각을 다루는 단위이고, 그 스테라디안은 입체각을 다루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루는 그 기계연력학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미터, 킬로그램, 세크, 켈빈,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그 시험 범위에서 요구하는 질량, 길이, 시간,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1의 단위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1. 1의 단위는 열의 단위와 똑같은데 줄로 정의를 합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힘인데, 힘은 F는 MA로부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 단위계인 미터, 킬로그램, 세크를 활용해서 이 힘이라는 단위가 정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 되고, 두 번째로 엔탈피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엔탈피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뒤에서 배울 것인데, 내부 에너지 더하기 그 최적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엔탈피가 되는데, 결국에는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값 역시 단위는 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1과 열과 엔탈피의 단위는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열의 단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열은 우리가 Q는 CM 델타 T,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그 어떤 열량은 그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차이다 라는 것을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단위를 살펴보면은 열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줄 단위일 것이고, 비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자 하니까 C라고 놔두겠습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델타 T는 켈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열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줄 퍼 킬로그램 켈빈 혹은 줄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열 용량. 그 다음은 열 용량을 보겠습니다. 열 용량은 결국에는 무게 곱하기 비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열 용량의 정의는 어떤 무게 곱하기 비열이 되겠습니다. 즉 물 1kg이 100도씨인 것과 납 1kg이 100도씨인 것일 때, 100도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물질이 갖고 있는 그 열적인 그 에너지, 능력의 총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무게와 비열을 알면 그것을 곱해서 그 열 용량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비열,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 퍼 켈빈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열 전도율을 보겠습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이 말에서 이 율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당 열 전도되는 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T1과 T2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델타 T가 있을 때 이 델타 T를 이동하는 열의 양을 줄로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하면, 이때의 거리가 미터이고 그때 걸린 시간이 세크라고 하면 줄 퍼 세크를 미터로 나누고 거기에 그 A와 B점 사이의 그 온도차로 나누게 된다면 이 값이 곧 열 전도율이 될 것인데, 줄 퍼 세크는 와트이기 때문에 와트 퍼 미터 K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열 전달률은 그 관심의 초점이 그 거리가 아니라 면적입니다. 이때는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이 되겠습니다. 이제 힘과 일의 단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힘의 단위를 살펴보면 힘은 F는 MA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단위는 뉴턴이 될 것입니다.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될 것입니다. 뉴턴, 미터가 되고 줄이 될 것입니다. 일률은 1 퍼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줄 퍼 세크가 되고 이 값은 와트가 됩니다. 지금 언급드린 힘과 일과 일률에 대한 이 세 가지 단위, 그리고 열 전달률, 열 전도율, 열 용량, 비열, 엔탈피 1, 이 정도의 단위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엔탈피, 열 용량, 열 전도율, 열 전달률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지겹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아마 암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1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개념과 용어와 단위계 이 정도 범위까지를 마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추후 강의에서는 나머지 순수 물질의 성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